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지킴이 닥터심 닥터박입니다. 네, 오늘은 버스커의 벚꽃 엔딩을 들으면서 봄철 눈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큐! 네, 봄에는 대표적인 알러지성 결막염이 흔한 질환인데 꽃가루가 많이 날리게 되니까 요인이 하나 되고, 그 다음 황사먼지에 의해서 또 눈 자극이 되고, 그 다음 또 봄 되면 자외선이 좀 더 강해집니다. 겨울에 비해서 자외선이 강해지니까 이 또한 눈에 대한 자극이 많아져서 눈이 좀 피곤한 계절이죠. 이런 여러 요인들 중에서 이제 가장 좀 해로운 탑 원을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꽃가루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꽃이 가장 많이 피는 계절이 봄이기 때문에 알레르기 질환이 봄에 가장 많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계절만 또 지나면은 또 괜찮아지니까 요때 잘 치료하고 넘기시면 됩니다. 보통 가려우면서 충혈도 되고 분비물도 많이 나오고 자꾸 눈에 손이 가게 되죠. 그래 또 염증도 생기게 되고. 또 보통은 알레르기 결막염을 가지신 분들이 비염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콧물이라든지 재채기가 날 때는 알레르기 결막염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병원에 오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좀 빨리 취할 수 있는 조치? 조치 그게 이제 제일 간단한 게 냉찜질이죠. 냉찜질. 차갑게 해주는. 저희 알러지 물질이 외부에서 들어오면 이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이제 혈관에서부터 분비가 되는데, 그걸 냉찜질을 하면 혈관이 수축해서 막아줍니다. 차가운 것도 없다. 네. 뭐 저 냉장고에 있는 차가운 캔으로 이렇게 눈을 비벼주는 방법이 제일 주변에 효과적입니다. 냉장고도 없다. 설마 그럴 리가. 편의점으로 달려가면 되잖아요. 편의점, 예. 편의점도 없다. 어디 시골.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봄철에 이렇게 뭐 황사나 미세먼지나 모래가 막 이렇게 눈에 들어왔을 때 눈 한번 그냥 씻거라. 옆에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니면 뭐 인공 눈물로 사서 이제 흘려서 보거나. 네,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알레르기 물질이 눈에 안 들어오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알레르기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지가 많거나 아니면 야외 외출을 해서 돌아왔을 때는 뭐 일단은 인공누액 같은 게 있으면 눈을 씻어주는 것도 눈에 있는 알레르기 물질을 많이 제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치료는 아니지만 생기는 걸 좀 막아줄 수 있는 방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부는 건 어때요? 이렇게 불어. 부는 거. 부는 것도 별로. 오히려 국물처럼 불다가 부는 다른 거는 수도 이제 있고. 눈에 이물이 들어가 있을 때 이물이 잘 안 나오잖아요. 네. 불면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눈에서 눈물이 왈칵 나오기 때문에 그 눈물에 씻겨서 이물을 빼줄 수는 있습니다. 효과는 있는 거죠. 저는 효과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는 것도. 심원장이 좀 다른 의견이시죠? 불다가 또 이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어. 침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알러지 유발 물질이나 꽃가루라든지 황사 같은 거를 걸러주니까 결국 이 알러지성 결막염은 알러젠에 의해서 생기는 거니까, 그런 알러젠을 걸러줄 수 있는 환경은, 특히 외출하고 오면 좀 잘 씻어주고 먼지 묻었는 거나 외부 알러지 유발 물질들 묻었는 걸 다 좀 하고, 그 다음에 황사 심하고 꽃가루 많이 날릴 때는 외출을 조금 자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알러지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는데, 그나마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꽃가루라는 황사를 저희들이 피해갈 수는 없으니까. 다른 방법 있죠. 북극 같은 때 꽃가루가 없는 데로 그 비사를 비용이 가는 좀 경우. 남반구에 가면 가을이니까 가을 가는 방법도 있기는, 이게 좀 많이 드네, 그지? 그러네요. 네. 실제로 알레르기 질환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이 뭔가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호주에 살다가 우리나라에 온다든지, 그러면 우리나라에 살다가 호주에 간다든지, 그러면 알레르기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질적,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있는데 호주에는 없을 때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알레르기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알레르기 유발하는 물질이 없는 곳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어렵네요. 네, 어렵습니다. 예. 지구에서는 못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달라라, 날라라. 자외선 차단하기 위해서 요즘 선크림 많이 바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크림 저는 어떻게 바르는가 하면은 눈 밑에만 바릅니다. 눈 밑에서 이렇게. 근데 위에 바르면은 이 선크림이 눈 속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따갑거든요. 그러면 이마는 어떻게 해요? 이 모자. 이마는 모자로 커버하고 눈 주위는 선글라스. 그럼 다 가리고 다녀야 돼요. 야외 활동 오래 하는 경우에는 이제 가려야 되는데 선크림으로는 눈 밑으로만 좀 하는 게 좋습니다. 위로 해서 땀이 흘러서 들어가면은 건조증 없던 분들도 건조를 아주 많이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선크림 성분 자체가 이제 화학적으로 차단하는 화학적 차단제 성분이 있고 물리적 성분으로 차단하는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화학적 성분이 눈 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따갑게 됩니다. 그래서 눈 밑으로만 바르라는 거고 꼭 위에도 발라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물리적인 차단제 그런 성분이 많이 함유된 걸 바르면은 아무래도 눈에 들어가도 좀 영향이 적겠죠. 일단 자외선이 눈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잘 없습니다. 수정체에는 백내장이 일으키게 되고 또 망막에 들어가면 나이 들어서 황반 변성이라든지 아주 치료가 힘든 안과 질환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글라스를 좀 잘 안 끼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선글라스가 여러 가지 안과 질환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떤 경우에서든지 선글라스를 껴주는 게 좋은데 그게 또 저도 잘 안 끼게 되더라고요. 그게. 선글라스 꼭 껴야 되죠. 외국은 애기들도 보면은 자외선 많은 환경이 나가면은 꼭 선글라스를 끼거든요. 자외선이 많은 환경이 나갈 때는 선크림 바르듯이 꼭 선글라스를 끄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봄철에는 자외선도 강하고 여러 가지 물질들이 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아줄 수 있는 선글라스를 반드시 써주도록 합시다. 네, 오늘은 버스커의 벚꽃 엔딩을 들으면서 봄철 눈 건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눈 지킴이 닥터심 닥터 박 이었습니다.